자, 565번 볼게요. 자, 전반사는 빛의 굴절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입사할 때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굴절을 하지 않고 전부 반사되는 현상이다. 자,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커야 되고, 이때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66번 봅시다. 매질 A, B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 빛이 A하고 B로 분리되어 진행한다. 자, A는 반사 광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B는 굴절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타1하고 세타2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사 법칙에 의해서. 자, 이럴 때 굴절각은, 자, 이 사이 각도를 세타로 한다면 요 녀석이 굴절각이 되겠죠. 자, 기억 세타1은 임계각보다 작다. 세타1은 임계각보다 작다. 맞죠? 왜냐면 전반사가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굴절각이 임계각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A하고 B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 녀석이 어느 쪽으로 꺾였냐면 각도가 조금 커지는 쪽으로 꺾였죠. 그래서 굴절된 빛이 경계면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경계면 쪽으로 꺾이면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속력을 비교하면 B에서의 속력이 빠르고 굴절률은 이거에 대해 반대죠. 그러니까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르면 그만큼 파장값도 커요. 그래서 B가 A보다 길다. 요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67번 볼게요. 그림은 매질 A에서 공기로 입사하는 빛의 입사각이 60도일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매질 A의 굴절률을 계산을 하세요. 그럼 스넬의 법칙을 쓰시면 되잖아. 여기서 스넬의 법칙을 쓰시면 매질 A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n 사인 60도는 공기 굴절률이 1이기 때문에 1 사인 90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n은 사인 60도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가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녀석은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 3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 자, 568번 봅시다. 그림 가나 다는 단색광이 동일한 입사각으로 공기에서 가까운 물유리 다이아몬드로 굴절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굴절각의 크기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다. 자, 굴절각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파장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에서 굴절률이 가장 굴절각의 크기가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으니까 파장도 같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굴절률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다이아몬드에서가 가장 커요. 속력은 파장하고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가장 빠릅니다. 자, 파장은 물, 유리, 다이아몬드 중에서 물에서가 가장 길다라고 하시면 되고, 나에서 입사각을 충분히 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입사가 되어야 되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디귿 단색광이 다이아몬드에서 공기로 입사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왜?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크고 공기가 굴절률이 작으니까 성립하죠.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and 임계각이 입사각보다 크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 자, 569번 볼게요. 그림 가는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로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를 시켰더니 경계면에서 일부 반사하고 일부 굴절을 한다. 자, 여기 반사, 여기 굴절. 뭐야? 자, 여기 굴절, 여기 반사.
근데 굴절이 어디로 일어났냐면 법선 쪽으로 굴절이 되었기 때문에 속력이 느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B에서의 굴절률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전반사하는 모습이다. 그럼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는 거기 때문에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따라서 C가 굴절률이 가장 작고 그 다음 A, 그 다음 B라고 하면 되게요. 그래서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이거 맞고 나에서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 당연히 크겠죠. 그래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거고 왜냐하면 입사각의 크기는 누구보다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 가장 빠르고 C에서가 가장 느리다. 속력을 비교하면 굴절률하고 반대니까 C에서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A는 중간이네.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나에서 전반사한 단색광은 입사한 단색광보다 세기가 약하다. 세기가 약한 게 아니라 세기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100% 반사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70번 볼게요. 매질 A에서 입사한 단색광이 매질 B를 통과하여 C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B하고 C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C가 B보다 굴절률이 작아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빛이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해 봤더니 세타1이 크네.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2가 되면 여기도 세타2가 되죠. 억각으로. 그런데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볼까? 여기에서 스넬의 법칙을 쓰면 NA 사인 세타1은 NB 사인 세타2랑 같죠? 그런데 세타1이 크고 세타2가 작으면 굴절률은 얘가 작고 요 녀석이 크죠? 그러니까 NA가 NB보다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A를 굴절률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굴절률을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 만약에 빛이 있다고 쳐볼게. 이거 됐습니까? 여기에 빛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대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의 굴절률이 일단 가장 크죠. 그러니까 B의 굴절률이 가장 큰데 A하고 C를 비교하면 B, C 사이의 차이가 A, B 사이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C의 굴절률이 가장 작고 그 다음 A, 그 다음 B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세타1이 커지면 세타2도 커진다. 얘가 커지면 당연히 세타2도 커지죠. 이거 맞고 B의 굴절률은 A의 굴절률보다 크다. 이거 맞고 자, 속력은 굴절률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A에서의 속력은 B에서보다 빠르다. 이거 맞고요. 진동수는 변화가 없죠. 네,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단색광이 C에서 B로 일어날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C가 더 굴절률이 작고 B가 굴절률이 크니까 일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임계각은 단색광이 B에서 C로 입사할 때가 A와 C를 경계로 하여 AC로 입사할 때보다 크다. B에서 C로 갈 때랑 A에서 C로 갈 때 임계각을 비교하시는 거네. 좀 봐봐.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임계각은 밀합 매질분의 소합 매질이거든. 근데 B하고 C 중에서는 누가 밀합 매질이냐? B가 밀합 매질이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C에서는 MB분의 NC가 되고 사인 세타 AC에서는 NA분의 NC가 되네. 됐죠? 그런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비교하면
B가 A보다 굴절률이 크죠? 그럼 임계각은 작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세타 BC의 임계각이 세타 AC의 임계각보다는 작아야 돼요.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 6번 틀렸네. 자, 57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공기에서 유리의 P점을 향해 입사가 I0로 입사한 단색광이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여 유리와 물체 경계면에서 굴절각 90도가 되는 임계각 세타 제로로 입사하였다. 자, 일단 여기서 90도가 됐기 때문에 유리의 굴절률하고 물체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유리의 굴절률이 커요. 그 다음에 공기하고 유리를 비교하면 아마 유리가 공기보다는 클 거야. 그쵸? 자, 그럼 기억 사인 세타 제로. 자, 이거 임계각이네. 자, 임계각 사인 세타 C는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즉 굴절률 밀분의 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N1분의 N2가 되겠죠? 기억났고, 니은 물체의 굴절률 N2가 작아지면 단색광은 유리와 물체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나아간다. 이 상태에서 다른 건 안 변하고 이 상태에서 N2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N2가 줄어들면 임계각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임계각이 작아지니까 어차피 세타 제로가 세타 C라고 하는 임계각보다 큰데 얘가 N2일 때, 요 녀석이 작아지면 임계각 자체가 작아지는 거니까 어차피 세타 제로라고 하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져요. 그래서 굴절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전반사가 일어나겠네. 좀 틀렸고. 이거 단색광이 공기에서 I0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하면, 자, I0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하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꺾여야 되니?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는 세타 제로보다는 작죠. 그치? 세타 제로보다는 작으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네. 왜냐면 지금 이 세타 제로로 입사했을 때가 요거잖아. 최소한 이때 입사되는 각도가 세타 제로보다는 커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요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아지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72번 가나다는 반원형 물통에 서로 다른 액체 A, B, C를 채우고 동일한 단색광을 같은 입사각으로 비추었을 때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서 단색광의 반사각은 세타1, 세타2, 세타3가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입사각은 60도이다. 입사각은 법선과 이룬 요 사이 각도잖아. 180도, 120도니까 사이 각도가 60도라서 입사각은 60도. 이거 맞고, 세타1, 세타2, 세타3 다 같죠? 왜냐면 입사각의 크기는 반사각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굴절률, 속력, 그 다음에 5번을 비교하려면 A하고 B와 C에서의 굴절률을 좀 비교를 하셔야 돼. 일단 굴절률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공기랑 A랑 굴절률을 비교를 하면 A가 공기보다 일단 다 클 거야. A가 공기보다도 클 거고, B가 공기보다도 클 거고, C가 공기보다도 크겠네. 그렇죠? 자, 그럼 이럴 때 굴절률은 어떻게 비교가 될까? 일단 A, B, C에서 얘네 둘 다 각도가 똑같아요. 무슨 각도? 입사각이 똑같아. 근데 요 녀석은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공기랑 C 사이의 임계각이 60도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A의 임계각이 60도보다는 커. 그 다음에 B에서는 얘가 90도가 되는 거니까 얘는 임계각이 딱 뭐가 되는 거니? B하고 공기의 굴절률 B가 딱 임계각이 되겠네. 그렇죠? 아, 임계각 60도가 되겠네, 얘가. 그렇죠? 그럼 일단 임계각을 비교를 하면 A,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A네. 그
그러면 굴절률은 누가 더 커야 되냐면 C가 크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A가 돼요. 왜냐면 임계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굴절률은 커져야 됩니다. 무슨 굴절률? 절대 굴절률의 차이가 커져야 되거든. 왜냐면 자 사인 세타 C가 밀분의 소가 되는데 A하고 B는 공기라고 하는 굴절률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굴절률의 차이, 굴절률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대 굴절률 차이가 아니 절대 굴절률 차이가 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C가 제일 크고 A가 가장 작아야 됩니다. 이거 맞고. 그럼 굴절률이 나오면 속력은 굴절률하고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이거 맞네. 그다음 나에서 입사각의 크기를 작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야 되고 and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입사각을 더 작게 하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겠죠. 정답은 5번. 자, 573번 전반사가 이용하는 예 두 가지만 써볼게요. 뭐 광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시경 앤드 쌍안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의 장점은 빛의 세기와 관련지어서 빛의 세기가 안 바뀌잖아. 전반사가 일어나도 세기는 동일하죠. 그래서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574번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을 매질 AB 경계면에 45도로 입사를 시켰더니 일부 반사 이때 이 각도가 45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일부 B로 굴절을 하였다. B로 굴절한 단색광은 B와 C에서 입사각 35도로 전반사하였다. 자 여기가 35도면 여기가 35도고 요 사이 각도는 55도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반사 했대요. 여기서 전반사 그러면 B에서 지금 B에서 C로 가는 건데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C보다 B의 굴절률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쪽을 꺾였냐면 이 녀석이 법선 쪽으로 경계면 쪽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NC, MB, NA 굴절률 순서다. 기억 AB 중 A의 굴절률이 가장 크다. 요거 맞고요. 속력은 굴절률하고 반대가 되니까 속력은 C에서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느리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단색광 AB의 경계면에 AB 경계면 여기죠. 여기 경계면에 45도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입사를 시키면 BC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각도를 변화를 시켰을 때는 그냥 각도를 작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45도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꺾여야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꺾여야 되겠네. 그럼 이럴 때 입사각은 여기가 입사각이 되죠. 여기 이 입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35도보다 작아집니다. 그렇죠? 세타는 35도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35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맞죠? 35도일 때 전반사가 잠깐만 왜 여기로 꺾이냐. 여기로 꺾이면 안 되고 자 45도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또 실수할 뻔했네.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꺾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디야? 여기가 입사각 세타죠. 그럼 세타가 35도보다 커지니까 당연히 전반사 일어나겠네. 35도일 때도 일어나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자 57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투명한 매질의 바닥에 있는 점광원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매질 윗면에 반지름이 R인 원판을 놓아 점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모두 차단하였다. 모두 차단을 했다란 얘기는 굴절되어서 나온 빛이 없다 이 말과 같을 것 같고
매질의 두께는 D이고 R은 빛을 처단할 수 있는 최소 반지름이다. 최소 반지름이란 얘기는 점광원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 빛이 굴절각 90도가 될 때의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분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 녀석이 D고 얘가 R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대각선의 길이, 즉 빗면은 R제곱 더하기 D제곱의 제곱근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요 사이 각도가 임계각이 되거든. 이거 됐죠?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사인 임계각은 밀합 매질분의 소합 매질인데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매질의 굴절률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n은 사인 임계각분의 1이 되고 사인 임계각은 세타시는 이거분의 요게 되죠. 요거분의 요거. 그러니까 r제곱 더하기 d제곱 제곱근분의 r분의 1이 되네. 그래서 r분의 r제곱 더하기 d제곱 제곱근을 한 개 굴절률이 됩니다. 자, 576번 볼게요. 자, 그림은 광학용 물통의 절반을 액체로 채운 후 중심 O를 향해 입사한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단색광의 파장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세타값 입사각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그 다음에 임계각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원판이니까 반지름 R은 똑같고 A에서 B, 자, 이 구간에서 스넬의 법칙을 쓰면 자, 공기 N 공기 곱하기 사인 I는 N 액체 사인 R이 되는데 어차피 공기의 굴절률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I는 N 사인 R로 계산이 돼요. 근데 사인 I는 이거분의 요게 되죠. 그러니까 R분의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되고 N 사인 R은 여기가 R이니까 이거분의 요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한 칸, 두 칸이 되네. 그러니까 R분의 두 칸이 되죠. 그러니까 R 지워지고 칸 지워지면 N은 2분의 3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굴절률이 이제 2분의 3이야. 그럼 보세요. 공기의 굴절률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액체의 굴절률은 2분의 3이 되죠. 굴절률이 커지지.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짧아져야 돼요. 굴절률이 커지면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색광의 파장은 공기에서가 액체에서의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5가 아니라 2분의 3배가 돼요. 다시 써볼게요. 이거잖아. 이렇게 쓸게. 공기에서가 액체에서 몇 배인지를 물어본 거니까 N 액체분의 N 공기는 공기 람다 공기 람다 액체네. 근데 이게 2분의 3이고 1이니까 3분의 2거든. 그러니까 람다 공기는 2분의 3 액체에서의 2분의 3배네. 그 다음에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자체가 커지죠. 굴절각이 커지는데 AB와 CD 값은 작아집니까? 이걸 물어봤죠. AB하고 CD 값은 작아집니까? 요거분의 요거잖아. 요거분의 요거. 그럼 이거는 입사각이 커진다 하더라도 요각은 작아지지 않겠네.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이거 좀 봐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세 칸, 두 칸으로 하지 말고 사인 I는 5A분의 AB가 되죠. 5A분의 AB가 되고 N 사인 R은 5C분의 CD가 되거든. 5C분의 CD. 근데 이게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CD분의 AB가 굴절률 N이 되는데 요 녀석이 일정하면 요 비율 자체도 일정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단색광이 액체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임계각. 자, 임계각을 계산하는 거는 사인 세타 C는 n밀분의 n소로 계산이 되죠. 근데 공기의 굴절률 1이고 그 다음에 액체의 굴절률 n은 2분의 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2가 임계각이 되겠다. 이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77번. 자, 광섬유의 구조이다. A는 코어, B는 클래딩. 자, 578번. A의 굴절률은 B의 굴절률보다 크다. 왜냐하면 전반사가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라서 이 녀석의 굴절률이 크고 이 녀석의 굴절률이 작아야 돼요. 빛은 A와 B 경계면에서 전반사 한다. 자, 요거 맞고 광섬유의 임계각은 A, B 굴절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맞아요. 왜? 사인 세타 C는 n 코분의 n 클이 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광통신이지 않습니까? 대용량 정보를 먼 곳까지 증폭기는 빛신호를 증폭한다. 교란이 받지 않아 잡음이 없다. 맞고 도청 어렵다. 광섬유가 끊어졌을 때 어렵게 연결한다. 송신기에서 빛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한다. 송신기가 여기 있죠? 얘는 디지털 신호를 빛신호로 바꿔주는 거 틀렸고, 그 다음에 구리도선을 이용한 전기통신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다. 정보가 담긴 빛신호를 광섬유 내부에서 전반사시켜서 주고받는 통신이다. 맞죠? 자, 580번 볼게요.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 B, C 중 A와 B 경계면과 AC의 경계면에 각각 세타로 입사시킨 동일한 단색광이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단 얘를 가라고 하고 얘를 나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경계 쪽으로 꺾였죠. 경계면 쪽으로 꺾이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속력이 빨라지면 그만큼 굴절률은 작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A가 크고, 얘는 법선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라서 A보다는 C의 굴절률이 큽니다. 그래서 굴절률을 비교를 하면 A 굴절률은 C보다는 작고 B보다는 크네. 자, 굴절률이 이렇게 나오면 속력은 반대가 되죠. 속력은 반대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클래딩에 B를 사용하면 B가 클래딩이 되면 코어로 C로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코어는 굴절률이 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단색광이 A에서 B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다. 자, A에서 B로 단색광이 입사를 할 때, 자, 여기서 여기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세타로 입사했을 때 임계각이 전반사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입사각은 일어날 때 입사각은 세타보다는 당연히 커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4번입니다. 자, 581번. 광섬유에서 빛이 진행한다. 자, A가 코어가 되고 B가 클래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딩. 자, A 부분은 클래딩이 아니라 코어. 그 다음에 A에서 B로 입사한 빛의 세기는 반사되어 나온 빛의 세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A에서 B로 진행하는 빛의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582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공기에서 광섬유의 코어로 입사각 세타 I로 입사하고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여 진행을 한다. 자,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단 커야 될 것 같고, 단색광이 공기에서 코어로 진행을 할 때 굴절각이 세타 R, 그 다음에 세타 I는 세타 R보다 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무조건 맞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코어가 클래딩보다 굴절률이 커야 되고 세타 i를 크게 해도 세타 r분의 세타 i는 일정하다가 아니라 여기 사인 값을 붙이는 게 일정해. 사인 값이 일정한 거지 각도가 일정한 건 아닙니다. 됐죠? 왜냐하면 굴절 법칙에 의해서 봐봐. 공기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해봅시다. 자, n 사인 세타 i는 n1 사인 세타 r과 같거든. 이거 됐죠? 그러니까 자, 사인 세타 r분의 사인 세타 i는 n분의 n1이 되는 거거든. 요게 항상 일정하는 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사인 세타 i가 증가가 되면 요 녀석 값 자체도 같이 증가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각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각도 요거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요 사인 값 자체가 일정한 거죠. 일정한. 그치? 그래서 이거 틀렸어. 사인을 붙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타의 비율이 일정한 게 아니라 사인 값의 비율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 디귿번 코어만 굴절률이 n1보다 큰 물질로 교체를 하면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은 감소합니다. 자, 임계각 사인 세타 c는 n 밀분의 n 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어의 굴절률분의 클래딩의 굴절률의 비가 임계각인데 코어만 굴절률이 n1보다 큰 거, 이것만 큰 거로 교체를 하니까 임계각은 작아져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83번. 자, 그림 가는 광섬유에서 레이저빛이 전반사하여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동일한 레이저빛이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BC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굴절률을 비교를 해버리면 A하고 B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고 BC 굴절률도 B가 C보다 크네. 자, 1. 가에서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커야 되고 2. 가에서 세타는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다. 맞죠? 여기 입사각이지 않습니까?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맞고 3번 나에서 A의 굴절률은 C의 굴절률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고 빛의 속력은 A에서 가장 느리다. A가 굴절률이 가장 크니까 속력은 A가 가장 느려야 될 것 같고요. 나의 B를 자 얘를 클래딩으로 하면 코어가 될 수 있는 거는 A밖에 없네. 자, A를 코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